You can do this. Like you have potential. Like I know you can like get more than this. 하면서 이제 왜냐면 넌 이거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안다. 그러니까. 방 벽에 편지가 이렇게 2페이지가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날 숙제 5개 있으면 다 끝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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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정말 너무너무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이렇게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실 때 항상 이제 엄마분들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그 당사자의 이야기가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랜 구독자님들은 아시지만 제 아이 고3 때 한번 예전에 촬영한 적이 있는데 이제 좀 커가지고 사회생활 한다고 얼굴 노출되면 안 된다고 해서 누구를 보실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그 인스타 쪽에서 굉장히 인플루언서셔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 영돌맘님의 아드님이 마침 미국 대학에 이번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너무 흥미로워서 이제 한번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영동맘이 둘째 아들 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너무 간단하네요. 네. 우리 영돌맘님 또 모르시는 구독자분들 계실 테니까. 안녕하세요. 아이 셋의 엄마이자 키즈북토리 대표 영돌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마침 바로 제가 엊그제 그 댓글로 질문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시게 여기시는 것이 단어장을 암기를 안 해도 단어를 알게 된다. 이게 분명히 이제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엄마표 영어를 해오신 가정은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가정에서는 이게 너무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는 다 그런 교육을 받았잖아. 엄마 세대들은 1대1로 단어장 가지고 달달달 외우고 교과서에 나오는 거 가지고 시험 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사자께서 어떤 식으로 단어를 익히게 됐는지 단어장 없이도 단어를 어떻게 외울 수 있었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네. 저는 일단 엄마표 영어를 한 4살 때부터 시작했나? 우리 나이. 우리 나이. 네, 우리 나이로. 그래서 정신 차려보니까 영어를 좀 하고 있어가지고 딱히 단어를 따로 배운 적은 없죠. 이제 책을 읽다 보면서 이제 습득을 하게 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 중에 중요했던 게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배우게 되면 그 문맥상으로 의미를만 이해하는 것보다 이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이해가 돼서 이제 따로 단어 공부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미가 딱 정신 차리고 나니까 영어가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제 책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간 셈이기 때문에 초반에 세미가 바로 책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주셨고 어떻게 이끄셨는지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얘가 2호니까 네, 이제 네. 큰아이 경우에는 이미 한글 독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다음에 했었고 네. 이 녀석은 이제 학습에 전혀 관심도 없었고 책에도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형아 책 읽어줄 때 얘는 이제 혼자 어깨 너머로 듣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형아 방해할 수도 있으니까 DVD를 잠깐 보고 있으라고 하고 틀어줬어요. 근데 저희도 영상 제한을 어느 정도는 하면서 영상을 되게 잘 활용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까이유라는 영상을 이제 틀어주고 네. 형아랑 저랑 이제 뭔가 다른 걸 할 동안 틀어줬을 때 그렇게 재밌게 몰입을 하면서 보더라고요. TV를 거의 안 보여주는 집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막 몰입해서 보면서 대사를 따라 하는데 어느 순간 대사를 군데군데 따라 하다가 나중에는 앞대사를 먼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하도 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상황을 더 재밌었던 거는 그 상황에서 익혔던 거를 실생활에서 자꾸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네, 근데 그게 의미를 안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단어를 1대1로 딱 영어, 한글 이렇게 해서 외우는 거는 사실 상황 앞뒤도 없고 그냥 외워야 되는 거고 그거는 솔직히 저도 영어 도서관을 운영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암기해서 머리에 장기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구들은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바로 다음날 물어봐도 기억 못하는 친구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기억된 단어들은 사실상 이해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영어까지 된다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암기는 사실상 내일 시험을 봐서 급하게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진짜 언어로서 영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단어 암기로는 사실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저도. 저도 이 장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게 이제 단어를 암기로 안 배웠기 때문에 뭐 영어 문장 같은 거 볼 때 예를 들어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 한국에서 다녔을 때
그 뭐 무슨 문장이 틀렸냐 이걸 볼 때 자연스러운 부자연스러움이 이제 바로 눈에 보이니까 문맥상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이제 맞아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용어를 써요. 진짜 영어력이 뭐냐. 영상 제목에도 가끔 그렇게 달기도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 영어 실력이라는 것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영어를 익힌 사람들에게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준이 다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몸소 체험하다가 세상에 이번에 미국에 있는 그 대학도 가게 됐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사실은 들어보려고 엄마표 영어야 다 이런 어떤 인생을 개척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스스로 미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스토리를 이제 시작부터 가자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그때 그 EDM이라는 걸 처음 들었어요. 그 EDM. 그 박명수 씨가 좋아한다는 그쵸, 그건가요? DJ들이 이제 클럽에서 디제잉하는 그 노래를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게임에서 나온 노래가 이제 갑자기 약간 뭐랄까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노래지 하고 찾아보다가 이런 노래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마틴 게릭스라는 그 DJ가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 노래를 특히 좋아하다가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듣기만 했었죠. 너무 좋으니까. 근데 한 초등학교 6학년쯤 후반이었나? 영상으로 우연히 마틴 게릭스라는 사람이 라이브로 DJ하는 걸 봤어요. 그 투마로우랜드라는 엄청 큰 페스티벌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딱 보고 와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DJ가 안 되더라도 저런 일에 꼭 연관되고 싶다. 뭐라도 하고 싶다 저것에 관해서. 그래서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하고 이제 막무가내로 음악을 좀 만들기 시작했죠. 그때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아빠 거 노트북 들고. 그러니까 저는 얘가 약간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막 공부 학습적으로 잘하고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뭔가 한번 하겠다고 하면 조금 끈덕지게 하는 거는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얘가 이걸 한다고 하길래 그럼 해봐. 그런데 혼자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그때부터? 네, 1년 동안 매일매일 한 곡씩 만든다고 했던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한국 부모님들 같으면 야 이제부터는 고학년이고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공부해. 야 이제 이 입시야 막 이럴 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결과 결과. 결과 그렇죠. 그때 이제 노래를 쭉 만들다가 예를 들어 유튜브에 혼자 올리기도 하고 사운드 클라우드 올리기도 하고 이제 그때 좀 알아차린 중학교 한 2학년쯤에 이제 노래를 잘 만들기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좀 노래 만드는 실력이 좀 올라간 것 같은데 리스닝 수가 안 올라가는 걸 보면 이제 그 뒤에 뭔가 있구나 하고 그때부터 음반사 마케팅 공부라고 해야 되나? 그때 살짝 시작했어요. 그걸 이제 이게 뭔가 하고 어떻게요? 그러니까 자료라든지 학습 자료 그쵸, 이런 이제 거는 어디서 주로?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노래를 많이 들을까 하고 검색을 했어요. How to get more listeners on SoundCloud. 구글에? 네, 보통 구글에 이제 구글 검색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영상이 여기는 이제 네이버 초록창 아니에요. 구글로 검색해야 다 나옵니다. 영어로 그거 영어로. 네. 그렇죠. 이제 쭉 나와요. 그럼 영상 하나씩 찾아보면서 이렇게 뭐 해시태그 같은 것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유튜브 올릴 때 이제 그 뭐 태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잘 맞춰서 이제 원하는 영상이 연관돼서 올려야 된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스스로 공부라고 해야 되나 연구를 좀 하다가 사실 그게 공부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네. 그러다가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음악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자체로서 만들어지는 그 아티스트의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파는 것 자체가 조금 멋있다고 느껴졌다고. 그래서 오히려 음악 자체보다 그 마케팅 쪽으로 관심이 가기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음악 감성을 판다. 예, 약간 그런 그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도 저 업계로 가고 싶다. 저는 좋았던 게 그때부터 확신이 딱 들어가지고 오, 세상에. 그때부터 그때가 몇 흔들린 적이 학년이었어요? 한 중학교 1, 2학년 세상에. 이제 네. 이쪽으로 가야겠다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그러다가 뮤직 비즈니스 학과라는 게 있어요. 그 막 흔한 건 아닌데 미국에는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같은 데 찾아보면서 그럼 어느 대학교들이 뮤직 인더스트리 학과가 있나 하고 딱 쭉 찾아봤죠. 조사해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대학들에 들어갈 수 있을까 네.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뭐 커뮤니티 칼리지 생각해봤고 뭐 사립학교 뭐 저렴한 데도 찾아봤고 그러다가 이제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겠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게 좋은 게 자기가 스스로 검색을 했지만 그러니까 엄마의 경제력을 얘네들은 생각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그렇죠. 떼쓰기보다는 맞아요.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 찾고 저도 사실은 얘가 언젠가는 미국에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막연히 하고 있었어요. 어른이 이렇게 돼서도. 열정을 보이는데 당연히 생각하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뭔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서 아이한테 그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선들이 있을 거니까 대안을 몇 개 정해서 엄마한테 그러면 보고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리스트를 좀 정해서 엄마한테 리스트업을 줘라. 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방법을 본인이 계속 이건 어때? 이건 어때? 하는데 제가 봐도 약간 가능성이 조금 희박한 것들을 초반에는 얘기를 했어요. 네, 네. 근데 본인이 점점 알게 되겠죠, 현실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이거는 이것까지는 엄마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해 준 것들이 후반에 가면 갈수록 나오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딱 뭔가가 구체적이진 않았다. 않았지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엄마의 경제력과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계속 찾기 시작하는 스스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과정들이 저는 조금 아이한테 의미가 있는 의미가 거죠. 있었어요. 상당히.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국에 가게 된 과정. 이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국무선 교환학생, 이제 국무부 교환학생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찾게 돼서 조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미국에 1년 교환학생으로 고등학교로 갈 수 있다는 거. 이걸 말하지 않고 혼자 고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국무선 교환학생을 가려면 영어 테스트를 봐야 돼요. 네네. 이게 다음 연도 봄학기를 가려면 이제 어느 날짜까지 테스트를 봐야 되는데 와. 제가 알기로 진지하게 말한 게 그 테스트 보기 전날에 엄마한테 테스트 보기 이틀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딱 어느 기간이었냐면 추석 기간이었어요. 딱 추석 연휴 기간에 갑자기 들이밀면서 자기 이거 꼭 해야 되겠고 이게 마지막 날이 뭐 이틀인가 뭐 남았다고 면접을 봐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른 방법을 조금 생각해봐라고 했는데 얘는 그게 왠지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아니면 나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뭐 쌤이가 스스로 찾아내고 네. 결과까지 가져온 셈이네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급하니까 엄마로서 불안하기도 하고 그때 다 코로나가 딱 터졌던 그렇죠. 시기여가지고 사실 엄청 불안한 시기였기도 했고 근데 애기 아빠가 그때 원래 이렇게 그런 쪽으로 막 뭐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이제 얘가 시무룩해 있으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아빠는 전혀 이 상황 자체를 모르고 있었고 아. 근데 갑자기 애기가 시무룩하고 원래 이렇게 되게 스윗한 애인데 자꾸 혼자 막 구석에 삐져가지고 뭐 있고 약간 사춘기잖아, 이러니까 그때가. 네.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애기 아빠가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이제 막 본물 터지듯이 터지듯이. 얘기가 한 거죠.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엄마가 안 해주는데 갑자기 신랑이 그럼 가자라고 나온 거예요. 오. 그날 결정이 돼서 다음날 갔어요. 아침에 자, 온 가족이 막 네. 세트로 움직인 셈이네요. 그때 생각으로는 진짜 이거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해서 간 건데 어쩌다 영어 테스트 잘 보고 거기서도 이제 잘 보내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아이다호주 호스트 가족이랑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좀 됐겠죠. 원래는 뉴욕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네. 뉴욕이 되길 바랬지만 국무선 프로그램 자체가 내가 이렇게 뭔가를 선택할 수가 없고 그 가정하고 뭐가 맞아야지만 연결이 돼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스트를 정해주고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트라이할 수 있는 네. 기회를 네. 주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구나. 네. 네. 그리고 사실 외국 학생으로서 공립학교에 갈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쵸. 그런데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음. 공립학교로 갈 수가 있고 1년 동안 거기서 했던 과정들을 한국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사실 보내는 것도 얘가 미국에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네가 현실을 좀 알아봐라. 미국이 그렇게 너의 환상 속에 있는 미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실패도 경험해봐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얘는 엄청 그 다음부터 계획을 하고 뭔가 실천을 하기 시작하는데 뭐 한지 아세요? 미국 간다고 얘가 처음부터 한 게 몸 만들기였어요. 저 운동부터 시작. 영어 공부가 아니라. 운동해야죠. 너무 멋있다. 와. 그래서 저는 너무 웃겼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들, 그러니까 이민 가셨던 분이든 뭐 유학생으로 가셨던 분들이든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있으니까 쌤이 얘기를 하니까 그놈 될 녀석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도 처음에 그 과정을 인스타로 또 봤잖아요. 네. 오, 아이가 움직이는데 이거는 안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영돌맘님하고도 이런 소통 조금 했었잖아요. 그때 그 호스트맘님의 역할이 어마어마하셨다. 그쵸. 한번 그분이 해주시는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고, 저도 이제 채널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얘기들을 그대로 영어로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어떤 얘기가 혹시 기억에 남아요? 그 해줬던 얘기 중에서는 일단 한국에서는 제가 뭐 딱히 특별하다 이런 그 뭐랄까 느낌은 없었는데 네네. 이제 가자마자 이제 호스트만이 자꾸 you're special, you can do anything, and then like if you put your mind to it, you're a special kid, you're a smart kid. 자꾸 그렇게 도움을 주시니까 약간 기대에 부응하고 싶었던 거 있고 이제
나에 대한 기대가 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러니까 게 이게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가정에서도 충분히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뭔가 우리의 교육 문화에서 뭔가 쫓기는 분위기라서 그런지 이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줄 그런 여유가 없다 그러나 마음에. 근데 맞아. 그거를 이제 미국에 가서는 그 가정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그 PD도 올리셨지만 아침마다 해주셨다고? 맞아요? 아침마다는 아니죠. 아니라 그냥 어. 일상이에요. 일상이에요, 그냥 진짜. 일상적으로. 그냥 가다가 항상. 지나치면 네. 안아주시고 어. 얘기해주시고 항상 유월 스페셜 뽀뽀해주고 뭐 설거지만 잘하면 이제 설거지만 잘해도 네. 최고. 네. 막 너무 사실 멋있어요. 저희 미국 가기 전에 저희 집은 뭐 영어 잘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소리를 거 한마디도 어. 해준 적이 없고요. 그 가정에 어찌됐건 속해 있어야 되니까 항상 도와주고 뭐든지 뭐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설거지도 자꾸 뭔가 해주려고 하고 가만히 방 안에만 있지 있지 말고. 계속 뭔가를 해주고 네가 스스로 할 일을 네가 찾아서 해라. 그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다 해주잖아요. 저도 사실 그런 엄마였고 그러니까 설거지 한 번 안 해봤지만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계속 그런 걸 누가 하라 그러면은 잔소리처럼 느껴져서 하기가 싫을 텐데 그 호스트맘의 역할이 되게 컸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쵸. 이게 별거 아닌데도 계속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이렇게 북돋아 주시니까 또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생겼다. 저 고등학교 때 학업에도 이제 대학교 지원이 다 끝나고 제가 좀 대충 살았을 때가 있어요. 약간 좀 뭐랄까 대학 지원이 끝나고 저는 이제 약간 불안정한 상태로 대학에 지원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도 심란하고 약간 좀 우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적분 성적이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수학? 네, 그 미적분 투를 듣고 수학이 있었는데 무슨 문제였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호스트맘이 그 다그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성적을 딱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네네. 그 수업을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호스트맘이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미적분을 못해서 성적이 안 나왔으면은 나도 가만히 있겠다. 근데 너는 you can do this. Like you have potential. Like I know you can like get more than this. 하면서 이제 왜냐면 넌 이거 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안다. 제가 우울했던 걸 좀 아시는지 그때 종이에다 적어준 게 그때 적어준 거거든. 그래가지고 예. 방에 저가 사진 미국에 처음에 갔을 때 네 있어요. 방 벽에 편지가 이렇게 2페이지가 이렇게 벽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듯이 한 문장 한 문장 써가지고 딱 붙여 주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편지가 무슨 편지인가 했더니 그때 힘들었을 때 그런 계속 편지를 인커리징 해주셨- 하는 네, 그런 그쵸. 내용이었겠군요. 그날 숙제 5개 있었는데 다 끝내고 정말 나갔죠. 아이들은 그렇죠. 저는 이게 엄마표 영어, 솔직히 우리가 이제 영미권의 책들이나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익히는 거잖아요. 이런 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배워? 한국의 교육 문화에서는 참 배우기가 힘든 부분인데 영화에서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베런스타인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베런스 배워서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지를 저는 진짜 그 어떤 것보다 영미권 콘텐츠에서 많이 배웠는데 이거를 실제로 세미가 미국 생활을 하면서 그 호스트만님한테 이렇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그게 반가웠던 거예요. 이제 보시는 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교의 과정 많이 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 넘어가 볼까요? 대학교는 이제 저는 고등학교 성적이 좀 괜찮았고 스토리가 많이 특이해서 뭐 특이하죠. 그쵸. 근데 아까 어. 국무성 그 이거 교환 학생 같은 경우는 1년이거든요. 비자. 네네네. 1년인데 1년을 거기서 넘게 있으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 1년 되면 무조건 돌아와야 돼요. 원래는 원래 무조건. 그래서 당연히 돌아오는데 얘는 갈 때 사실 거기서 눌러앉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갔었거든요. 본인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갔었구나. 저는 이제 그 방법이 있어요. 그 공립학교에서 F1 비자를 지원하려면은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제 9월달 처음 입학할 때부터 그 호스트맘이랑 또 연락책이 닿아가지고 이제 이거 학교한테 이걸 준비를 해달라.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진짜 가기 한 이틀 전인가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다음 학기로 미뤄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정말 절망적인 상태로 이틀을 보내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미국에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학점을 들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미리 당겨서. 그쵸. 이제 대학교랑 이제 연결해서 네네. 제가 이제 그때 대학교 학점을 듣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9학점을 듣고 있었는데 한 3학점만 더 들으면 나는 고등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대학교 학생까지도 이제 정식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대학교는 이미 검사가 다 돼 있어가지고 저한테 F1을 지원해 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국 오기 며칠 전이었지? 며칠 누가 전 또
그쵸. 네, 그게 또 정말 그때 애가 코로나 걸렸었는데 정말 진짜. 엄청 마음고생 그때 진짜 많이 진짜 했을 거예요. 뜻이 있는 혼자서. 자에게 길이 네. 열린다라는 딱 그걸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이네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9월 달에 가자마자 나 이거 꼭 그쵸. 여기 해야 되니까 학교 그 시스템 좀 바꿔주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는 저 지금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엄마 맞아요? 저 진짜 주변 분들이 얘가 설명해 준것 잘 같은데. 몰라요. 버저 키우셨네. 잘 몰라요. 근데 네네. 거리를 둬야죠. 아유. 혼자 스스로 할 수 있잖아요. 세미가 요즘에 그 덕후가 성공한다. 딱 전형이잖아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기보다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 과정, 그냥 그걸 믿고 이렇게 뒤에서 바라봐 주신 것, 그게 이렇게 대단한 거죠. 네. 이제 그렇게 고등학교 생활을 무사히 마쳤죠. 이제 대학교도 뭐 좋은 데도 좀 많이 붙었고 그러다가 이제 뭐 미국 대학교는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엄청 들죠. 그쵸, 이제. 그것도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솔직히 얘가 원서 쓴 데를 다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뭐 세상에. 뮤직 비즈니스 쪽에서 알아주는 곳. 완전 탑 최고죠. 최고의 그 거기를 붙었으나 어. 학비를 뭐 제가 감당할 수도 없고 학비 솔직히 때문에. 신랑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지 할 테니까 하라 했는데 그게 1년까지는 어떻게든 하죠. 1년 네, 정도야. 왜냐면 너무 비싸요. 일반 중국에 있어서. 가정들이 맞아, 일반 가정은 힘들다고 하기에는 들었거든요. 얘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애가 셋인데. 셋인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다가 아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돈 많이 주겠다는 주립대로 가자. 그래서 지금 간 곳이 어디 그- 주립대죠? 뉴욕 주립대 그쪽에서 이제 이 정도 지원을 주니까 와라 그래서 저는 갔죠. 그러다가 첫 2주 동안은 이제 아 내가 이 대학 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우울한 철수 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대학에 붙었는데. 그쵸, 이제. 그러셨겠다. 그러다 2주 되니까 막 신나게 놀다가 이제 내가 분명히 이거 하러 놀러 온 건 아닌데 좀 약간 초심을 찾아가지고 다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그 내 목표는 따로 있으니까 대학 잘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면 할까 하다가 뮤직 인더스트리 쪽으로 이제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이제 생활 패턴을 좀 바꾸고 그래서 이제 좀 열심히 살고 이중전공도 하게 되고 부전공도 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이제 좀 여기서 올라가겠다 해서 이제 계획도 이제 대학원 쪽으로 알아보고 있고 그쪽이 이제 뭐 아직 현재 진행형 중이니까 네, 사실 뭐 대학교에 간 것이 인생이 또 끝이 아니잖아요. 그 이유가 중요하지만 여태까지 그 과정 자체가 이렇게 많은 보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재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솔직히 저도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엄마들하고 북살롱도 하고 여기 바다별 레디오에서 많이 네. 소개도 했는데 그 토드 로즈 교수가 얘기하는 그런 일률적인 길을 벗어나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그런 어떤 사례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사례라서 너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방학을 맞아서 이제 우리 세빈님께서 방금 맞아요. 이게 채널에 또 나와주셔서 많은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아이하고도 많이 보세요. 이렇게 많은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 모국어 습득 방식으로 자연스러운 영어를 진짜 사용할 수 있는 영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런 가정에 이제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영어가 예를 들어 뭐 스트레스 받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영어가 참 재밌다고 해주고 싶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건 얘기해주고 싶어요. 영어를 이제 약간 모국어 수준을 잘하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 정도로 이제 거의 뭐랄까 세상에 어떤 지평이 열린다. 그쵸 이제 새로운 관점이 생기는 관점이. 정도다 이제 그걸 좀 얘기해주고 진짜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그런다. 근데 이미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 자체가 그 과정을 말씀을 이미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영상을 아이들하고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만 있던 그런 세계에서 좀 벗어나면 조금만 눈을 돌리고 정말 관심 있고 열정 있는 것에 그 영어력이 조금 뒷받침되면 우리가 말하는 진짜 맞아요, 영어력이 진짜요. 조금만 뒷받침이 된다면 얼마든지 길을 개척할 수가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저도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에 좌절감도 조금 느끼고 힘들었었다라는 얘기도 솔직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맞춰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 길을 이미 걷고 있는 선배로서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이제 우리 영들맘님께서도 네, 사실 얘기해 저희 주시면 아이가 좋을 것 뭐 성공을 해서 나왔다기보다는 같아요. 네. 이런 게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표 영어를 하면 엄마들이 기대하는 게 좋은 대학교, 좋은 뭐 직업, 뭐 이런 거를 물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이제 아이가 원하는 길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거, 좀 자기 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거기에 갔을 때 뭔가 경쟁력이 되어줄 만한 거, 대학이 아니라.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뭐 가식이다라고 하는데 가식이었을 것 같으면 제가 너 한국에서 학원 다녀 뭐 이렇게 했겠죠 저도. 근데 이제 그냥 아이를 그냥 믿고 아이만의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 길에 영어가 제가 생각한 대로
영어가 어찌됐건 원동력이 돼줬고 힘이 돼줬고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아이한테 미안한 게 저도 대학교 중요하지 않아 하면서도 어. 최고의 대학교를 붙었지만 그거를 이제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갔지만 또 이 아이가 엄청 고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도 잘할 수 있다. 내 꿈은 우선 대학이 아니라 그쵸. 사실 내가 어떤 직업 일을 하느냐가 가는 길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 지금도 계속 뭔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현재의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충실히 열심히 하고 있고 교수님과의 이런 것들 그리고 대학교에서 본인이 직접 뭐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해가지고 뭔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 태도 자체가 성공적이에요. 진짜. 그렇게 해서 아직 진행 중이고요. 벌써 이제 진행하다 보면 꿈이 그런 거잖아요. 결정되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요. 내가 가는 방향에서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 과정들을 얘가 지금 계속 밟고 있고 네네. 이제 뭐 벌써부터 대학원 생각도 막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아이들이 좀 컸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재단한 인생 말고 그렇죠. 그냥 아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데 그냥 부모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안정을 든든하게 찾고 받쳐주는 역할로서 순남의 얘기처럼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네. 너는 특별한 아이고 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해주는 우리 일상이 이 모국어 습득 방식이 엄마표 영어와 같이 간다면 이런 좋은 인재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도 너무 이제 자식 같은 마음에 너무 반가웠고 그렇게 키우고 계시잖아요. 너무 반갑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훌륭한 이제 인재가 나중에 또 더 큰 인재가 되셔서 더 이 영상이 성공해서 이제 나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있잖아. 예, 성지순례.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 강의할 때도 많이 얘기해요. 데니스 앤 베어스에서 너무 그 엄마들이 애들을 케어하는 네, 그 방식 네, 네. 거기서 다 배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나는 이제 이게 영어를 배운다기보다는 뭔가 철학을 배우고 가치관을 배운다. 연인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이런 거 진짜 없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차별도 유쾌하게 넘길 수 있다라는 거. 그 인종차별도 되게 심한데 그건 어땠어요? 이제 인종차별 같은 건 받아본 적 없고 이제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이제 유머스럽게 아니면 뭐 관계 있으면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동양인이라는 걸 이제 근데 이제 그걸 약간 유머스럽게 승화시킬 수 있고 이제 서로의 이제 서로 다른 인종이라는 거 아니까 이제 근데 영어가 되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집안일 도와주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 차별받는 건 당연하다라고 그냥 해서 존재하는 그거를, 현상이야. 우리가 주눅들 필요 없다. 그냥 그걸 유쾌하게 그쵸. 받아들이자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거기 가서도 그렇게 행동했고 뭐 피부색에 대한 얘기도 우리 가볍게 넘기고 오히려 더 농담하고 그쵸, 오히려 더 그쵸. 역으로 역으로 보내줘야죠. 농담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보이지 않는 언어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캐치하고 따라가는 어떤 말들도 그렇지만 근데 이게 주눅들지 않고 그렇게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그런 어떤 우리 영어 콘텐츠의 힘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영어를 이제 뭐랄까 한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영어니까 이제 조금 그쵸. 뭐랄까 이게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 거리낌 없이. 그게 이제 소통 능력. 사실은 영어 단어장에서 나 배울 수가 있냐고요, 그거를. 사실은. 그랬으면 우리가 잘했죠. 그러니까. 잘했죠. 정말 진짜 살아가면서 필요한 능력을 우리는 정말 콘텐츠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영어 콘텐츠로. 그래서 너무 down.